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다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새학기의 기대감 속에서도 학교마다 자가검진 키트를 나눠주고 방역 교육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겨우내 닫혔던 교문 앞에 모처럼 북적북적 생기가 돕니다.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등교를 합니다. 이름표를 걸고 기념사진도 찍고 이제 첫 수업을 받으러 교실로 들어갑니다. 학교 생활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지내요. 네. 교장 선생님의 축하 인사말을 시작으로 조촐한 입학식이 진행됩니다. 조금이라도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신입생들이 다 모이지 않고 이렇게 각 반별로 입학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도내 초중고 14만 6천 명의 학생이 새학기를 맞았습니다. 학부모들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걱정 반, 설렘 반 가득이에요. 학교 생활에 걱정 크게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급식 먹을 때 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게 되니까 그게 가장 걱정되긴 해요. 학교는 방역의 비상입니다.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집에서 자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다음 주부터 4주 동안은 매주 2개씩 지급합니다. 보건교사는 방역 관련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감염 예방은 물론 확진자 발생 상황에 대비합니다. 아프면 학교를 좀 오지 않는다든가 자가진단을 철저히 한다든가 또는 조금이라도 아프면 신속 항원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이번 주는 학교 판단에 따라 단축 수업이 가능해 일부 학교는 급식을 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준비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전용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교내 집단 감염에 대비하고 교사 확진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풍토병 초기 단계로 접어드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은 빠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크게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고 개학 이후 1, 2주가 대유행의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아청소년 확진자는 지금보다 더 가파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영동 남북권 장애 학생들의 특수 교육을 위한 동해 해솔학교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원거리 통학 불편을 겪었던 동해 삼척 지역 장애 학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오전 9시 학교 현관으로 노란색 통학버스가 도착하고 발열 체크 등을 마친 아이들이 하나둘 차에서 내릴 때마다 새학기를 함께 보낼 담임 선생님의 다정한 첫인사가 이어집니다. 안녕 선생님. 반지야. 김수홍이라고 해요. 이거 걸어도 될까? 네. 이럴 텐데. 영동 남북권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을 위한 동해 해솔학교가 개교했습니다. 2014년 특수학교 설립 추진이 시작되고 반대 논란과 부지 이전 등 우여곡절 끝에 옛 남호초 부지에 280억 원을 들여 8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동 남부 지역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건 사업인 동해 해솔학교가 개교하면서 동해와 삼척 지역의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강릉이나 태백까지 멀리 다니거나 일반 학교로 가야 했던 아이들이 가까운 특수학교로 첫 등교하는 모습에 어른들의 감회도 새롭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뭐든지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동네 문을 열어준 주민들도 새롭게 단장한 학교에 출발을 반깁니다. 주변이 이렇게 밝아졌어요. 이렇게 학교가 들어서면서 색깔도 노랗고 막 이렇게 있고 간 애들이 너무 학교 강릉을 다니면서 얼마나 불편했는데요. 우리 한 시간씩 다니면서. 동해 해솔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전공과까지 17학급에 73명의 학생들이 재학하는데 장애 정도도 나이도 관심사도 다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 교육 과정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등교부터 학교 생활, 학교 때까지 항상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해처럼 밝고 소나무처럼 곧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은 학교 이름처럼 동해 해솔학교는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사, 주민들에게 열린 학교로 운영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자체가 억 단위의 예산을 들여 한 사람을 위한 다리를 놓았다. 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 사업들이 평창군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선출직들이 사업에 관여하고 마을 이장까지 그 수혜자의 이름을 올려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평창의 한 농촌마을, 산 아래 밭들 사이로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하천을 가로질러 높이 2.5m, 길이 10m의 작은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해 말 평창군이 농산물 반출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관련 사업에 도비와 군비가 더해져 1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현재 이곳 다리를 이용해 농산물을 운반하는 것은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곳 밭 한 필지가 전부입니다. 말들이 많았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 땅까지 다리를 놔준다는 거는 이상하고 누구나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해당 토지의 주인은 다름 아닌 마을 이장 A씨는 지난 2019년 말에 올해 방치돼 산처럼 변한 밭을 매입했고 곧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나무를 베고 흙을 퍼내 땅을 개간했습니다. 뒤에는 산이, 앞에는 소하천이 있는 사실상 맹지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공사를 위해 하천에 불법 진입로를 만들어 사용했고 이를 단속해야 할 지자체는 오히려 예산을 들여 다리를 놓아준 겁니다. 발주처인 면사무소는 해당 사업은 계획에 없었지만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건의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문서로 요청을 하거나 이래서 배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사업비가 배정됐다. 수혜자가 한두 명뿐인 이상한 다리 개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천 건너에 있는 건 3,000평 규모의 밭과 음식점 한 곳뿐입니다. 하지만 길을 내주겠다며 군비 6억 5천만 원을 들여 폭 6m, 길이 30m 규모의 다리를 놨습니다. 물론 교통불편 해소라는 명분은 있지만 그 혜택을 특정인이 독차지하고 결국 나라 돈으로 특정인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식의 예산 집행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철새 북산 시기가 도래하자 강원도가 가금 농장에 대한 방역 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는 45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발생 농장 역학 관련 시설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가금 농가 정기 검사, 가금 출하 전 정밀 검사를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여파로 도내 초중학교 43곳이 올해 신입생이 없거나 한 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춘천 당림초와 홍천 모곡초, 양구 방산초, 인제 기린초 방동 분교장 등 21곳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을 열지 못했습니다. 또 춘천 심포중과 홍천 율전초, 철원 도창초와 화천 오음초 등 22곳은 나홀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령 인구가 감소가 지속되면서 2026학년도에는 학생 수가 13만 명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6일 앞둔 오늘부터 투표 마감 시간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제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6월 1일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늘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 기념회가 금지되고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임용직 공무원이 출마하려면 오늘까지 사직을 해야만 합니다. 오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21건의 선거 부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대선 관련 15건, 지선 관련 6건의 선거 부정 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행위의 유형으로는 허위 사실 유포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가 3건, 선거 현수막 훼손 2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춘천의 상가와 법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45살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춘천 시내 상가와 법당 등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17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 7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은 강원 마이스 인력 양성을 위해 제9기 강원 마이스 서포터즈를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강원 마이스 서포터즈는 5개 팀 23명으로 올해 11월까지 강원 마이스 행사 지원과 온 오프라인 홍보, 강원 마이스 활성화 미션을 수행합니다. 특히 올해는 서포터즈가 마이스 행사 참여를 통해 많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이스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내 연안어업의 조업 현황과 경영 실태 등을 분석하는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업무를 위탁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5,200만 원을 들여 연안어업의 업종별 경영 상태와 감척 희망 어선수 등을 조사하는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 구조 개선 계획 수립과 어선 감척 시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우체국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키트를 직접 배달합니다. 춘천시 보건소는 춘천 우체국과 재택치료 키트 배송 계약을 맺고 우체국에서 재택치료자에게 재택치료 키트를 직접 배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배송 계약을 통해 기존의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배송했던 때보다 재택치료 키트의 배송이 더욱 원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달 정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지구 사업을 신청한 데 이어 이 운행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선정 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사업은 강릉 지역 해변도로와 주요 관광지 일원을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대상자의 90%에게 지급한 가운데 오늘 14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3월 1일 기준 동해시민 9만 75명 가운데 8만 1,570명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오늘 14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